마지막 내용은 등비 수열의 합 구조. 자, 그럼 등비 수열도 다시 연습을 해보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지만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외우세요.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에 n번까지 곱 더해지잖아?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언제냐? 공비가 누구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쓰시는 거고요.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작다 그러면 2분의 1 같은 거 넣으면 분모의 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분모 분자의 음수를 곱할 것, 즉 위치를 다 바꿀 겁니다. A2에 1 빼기 공비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공비가 1이라는 건 첫째 항이 A잖아? 또 두 번째 항도 1을 곱하니까 또 A야. 세 번째 항도 또 A야. 계속 같은 값만 나오겠지. 공비가 1이라는 뜻은. 따라서 A가 총 몇 번 더해진다? n번 더해진다는 거니까 결과는 NA, 즉 A 곱하기 N이 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즉 계속 A만 더해진다는 건 다른 말로 공차가 0이라는 뜻이랑 또 같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또 역시 일반항 AN을 유도하는 거야. 어디에서? 등비 수열의 합인 SN에서. 근데 이 SN의 식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볼게요. 첫째 항값 고정 R 고정 1도 고정이니까 이 전체 값을 내가 만약에 대문자 A라고 하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 또 n에 관한 식인데 얘는 n에 관한 n-1차식이지만 얘는 뭐야? n차식이거든. 지수가 n일 텐데 얘를 A라고 하면 A가 그대로 전개된다고 생각하면 A 곱하기 R의 n제곱, 즉 R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랑 똑같은 값이 빼질 때랑 빼기 A가 아닌 다른 값이 나올 때에 유도되어지는 A에는 그 결과가 완전 다르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n이 누구부터? 첫 번째부터 성립되는 일반항 AN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두 번째부터 성립되는 AN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숫자로 한번 바꿔서 써볼게. 만약에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다. 자, 이거랑 값이 똑같지? 그럼 이때 유도되어지는 일반항 AN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인데 공비의 값이 얼마야? n 밑에 있는 지수 3의 n-1제곱 확정. 그 다음 첫째 항의 값은 여기 누가 와야 돼? 여기 S1이랑 여기 A1이 같을 거 아니야. 왜? 지금 이 구조가 생겼으니까 여기 값이 똑같이 A가 곱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1 집어넣으면 2, 3은 6 빼기 2니까 첫째 항은 4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문제는 어떤 거냐? 만약에 2 곱하기 3의 n제곱에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값과 여기 값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때 유도되어지는 일반항 A는 무조건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성립될 건데 그럼 두 번째부터 성립되는 A는 얘랑 식이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공비 3의 n-1제곱 써주시고 여기 첫째 항에 여기에 S1의 값은 2, 3은 6 더하기 1이어서 7이 나오는데 그 7은 여기다 쓰면 안 되고 따로 첫째 항은 7이라고 써주시고 여기에 들어간 첫째 항은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n 자리에 더하기 1 대신에 빼기 2를 넣었을 때가 아까 전에 값 4를 써주셔야지만 얘가 제대로 유도되어지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얘는 또 미분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필기해 주세요. 반드시 필기해 주시고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됩니다. 내신에서는 무조건 100% 출제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제 문제 한번 마지막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확인해 볼게. 예제 4번. 일단은 답 가리고 문제를 한번 풀 수 있으면 풀어봐 주세요.
다시 4번을 보면 첫째 항이 얼마죠? 320인 등비수열입니다. 첫째 항이 엄청 크니까 공비가 계속 작은 값으로 작아지겠지. 자, 그럴 때 A의 n번째 위치한 항의 값이 5가 될 거고 거기까지를 다 더한 합이 635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라고. 얘는 등비수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am이라는 것은 다시 여기서 식 만들어내면 첫째 항은 모른다 a라고 할게요. 첫째 항 알죠? 얼마지? 320 곱하기 공비의 m제곱한 결과가 5다. 따라서 r의 m제곱은 320분의 5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약분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r의 m제곱은 5로 약분하니까 5, 6에 30, 5, 4, 20 그래서 6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r의 m제곱은 얼마다? 64분의 1이다. 자, 그럼 SM식은 어떻게 되죠? 1 빼기 공비 r의 m제곱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얼마지? 320에 1 빼기 r의 m제곱이다. 이게 뭐다? SM이라는 식이지. 자, 이 결과의 값이 635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해봅시다. 양변에 1 빼기 r을 여기다 곱하면 320의 괄호 1 빼기 r의 m제곱자리에 누구죠? 64분의 1이 들어갈 것이고 는 635 곱하기 괄호 1 빼기 r이다 라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자, 300 숫자가 좀 복잡한데요. 곱하기 얘는 64분의 64 빼기 1이니까 63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이 결과의 값이 635 곱하기 어쨌든 계속 1-r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일단은 8로 한번 약분할게요. 8, 4, 32 88에 64 8로 40. 자, 그러면 63 곱하기 5좀 넘길게요. 63 곱하기 5라는 결과가 635 곱하기 1 빼기 r이니까 다시 5로 한 번 더 약분할게요. 63은 5, 1은 5, 5, 20, 5, 7에 35에 1 빼기 r이다. 자, 여기서 63과 127이 약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공부단 3단 중에서 7 나오는 건 성분 27밖에 없는데 9를 넣으니까 절대로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뭘로 약분되지? 칠로 약분되나? 127을 7로 나누면 7은 7, 57 안되네. 계산이 틀렸나? 쌤 계산이 틀렸나요? 여기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네. 죄송합니다. r의 m제곱이 아니라 r의 몇 제곱이죠? n-1제곱이 5죠. 답이 다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다시 볼게요.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AM이 5라는 건 첫째 항 다시 할게 320 곱하기 r의 n-1제곱한 결과가 5다. 그럼 r의 n-1제곱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아까 320분의 5는 64분의 1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식에서 나는 뭐를 알고 싶어? r의 m제곱을 알고 싶으니까 r의 n-1제곱이라는 것은 r의 m제곱 곱하기 r분의 1이 64분의 1이란 뜻이니까 r의 m제곱은 64분의 r이라는 값을 가지겠네. 따라서 주어진 식 다시 쓰면 320 다시 쓸게요. 320 곱하기 1 빼기 r의 m제곱 자리에 64분의 r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635 곱하기 1-r이라는 구조가 생기겠네. 자, 따라서 이제 간단하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5로 약분할게요. 320 그대로 곱할게요. 죄송합니다. 320 빼기 아까 64 약분했더니 얼마 나왔지? 320 곱하기 64분의 1 약분 88에 64 8, 4, 32, 40 8, 5, 40 빼기 5지. 그러니까 빼기 5r은
635 빼기 635R이다. 자, 따라서 얘가 1로 건너가면 630R은 635에서 320을 빼주는 거니까 315라는 결과가 나오고, R은 630분의 315인데 315를 2배 주면 6, 15 2배 하면 30이니까 R의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걸 찾았네. 겨우 찾았다. 그럼 R 대신에 2분의 1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자연수 m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R의 m제곱은 여기 R 자리에 2분의 1을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128분의 1이 나오는데 R이 2분의 1이 됐으니까 2분의 1의 m제곱이 128이다. 따라서 m의 값은 얼마나? 7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밑에 유제 여러분이 또 한번 풀어봐 주세요. 선생님 치울 동안에. 자, 문제 다 왔습니다. 자, 7번 문제. 이제 7번. 자, 유제 7번 보겠습니다. 등비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래서 S5 다섯 번째 항까지의 값이 5고 S10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이 15라고 했을 때 S15 첫 장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자, 이거는 부분합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설명 안 하고 그냥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S5라는 건 자, 공비 빼기 1분의 항이 계속 커지니까 첫째 항에다가 R의 5제곱 빼기 1의 결과가 5다라는 뜻이지. 자, 그럼 S10은 R-1분의 첫째 항에다가 R의 10제곱 빼기 1의 결과가 15랍니다. 그럼 여기 식에서 다시 보면 R 빼기 1분의 R의 10제곱은 R의 5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합차의 원리를 이용하면 이런 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따라서 똑같은 모양 있잖아. 이 안에 넣어있다. 이 값이 5라는 뜻이니까 5배에 R의 5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결과가 15다. 5로 약분할게요. 그럼 R의 5제곱 더하기 1은 3이고 R의 5제곱이라는 값은 2다. 그래서 R의 5제곱이라는 값에 2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R 빼기 1분의 첫째 항에 R의 5제곱 값이 2라고 했으니까 2 빼기 1 이게 5다. 따라서 R-1분의 첫째 항이라는 결과는 얼마다? 5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S15 15번째 항까지의 값은 R-1분의 첫째 항에 R의 15제곱 빼기 1인데 우리가 R의 5제곱을 내가 X라고 하면 R의 15제곱은 X 세제곱 빼기 1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구조 아니야? 자, 그렇게 다시 써주면 R-1분의 A에 R의 5제곱 빼기 1에 R의 10제곱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문제 결과에서 그냥 이 값 자체가 사실 이거 안 구해도 상관없었는데 이 값 자체가 얼마야? 이게 5란 얘기거든요. 이거 5 곱하기 R의 10제곱이잖아. 그럼 R의 5제곱이니까 R의 10제곱은 4가 되겠고 2가 되겠고 1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7로 35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림으로 풀어내는 부분합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제 8번을 보면 첫 장이 얼마래요? 2고 공비가 양수래. 왜 양수냐면 모든 항이 양수였기 때문에 공비가 양수래. 그래서 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역수의 등비수지. 그러니까 A1분의 1, A2분의 1 이거를 다 더한 녀석의 합을 TN이라고 하자. 그럼 이때 SN과 역수의 합인 TN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로 지금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다이렉트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결국
문제를 생각해봐. A 1분의 1은 첫째 항분의 1. 얘는 첫째 항 곱하기 이거지? 셋째 항은 AR 제곱분의 1이니까 이 항은 뜻이 뭐냐? 이 항의 첫째 항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A1분의 1, 즉 얼마지? 2분의 1이고 공비는 원래 공비의 역수인 R분의 1이 공비가 되는 식입니다. 동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이고 그 등비 수열을 뒤집어내면 첫째 항도 역수가 되고 공비도 역수가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SN과 TN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있겠죠. 역수 얘는 그냥 다 더한 거 얘는 역수끼리 더한 거를 합이 TN이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문제를 그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S10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R-1분의 첫째 항이 2라고 했고 R의 10제곱 빼기 1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T10이라고 하는 것은 공비가 이제 R분의 1은 역수가 바뀌었으니까 얘가 1보다 큰 값인 2라고 하면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 되니까 거꾸로 써줘야 돼. 이렇게 작을 거니까. 그 다음 2에 1 빼기 R분의 1의 몇 제곱? 10제곱이지. 따라서 주어진 식을 문제가 T10분의 S11을 했으니까 이대로 분수꼴이 된 거지. 이대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럼 써주면 내항의 곱은 R 빼기 1의 2배의 괄호 1 마이너스 R분의 1의 10제곱 분의 외항의 곱 얘가 곱해지겠지? 그러면 2배의 1 마이너스 R분의 1의 R의 10제곱 빼기 1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2와 2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주어진 식에서 R로 묶어내게 되면 즉 어떻게 생각할까요? R분의 1로 묶어낼까? R분의 1로 묶어내면 분자는 R분의 1 곱하기 뭐 해야지 1이 되지? R 빼기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R의 10제곱 빼기 1이 될 테고 자 그럼 여기는 R 빼기 1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는 R의 10제곱 빼기 1이니까 R의 10제곱분의 1로 묶어내게 되면 R의 10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다 약분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내항의 곱 다시 R분의 외항의 곱인 R의 10제곱 즉 R의 9제곱이라는 것의 결과가 얼마다? 40이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어떤 공비의 9제곱이 40이다. 그럴 때 문제에서는 A의 몇 번째이야? 10번째 항의 값이니까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9제곱 정확하게 이 값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돼. T10분의 A10 지금 문제 형태가 이런 거야. 그럼 이 결과는 뭘 나타내? 얘보다 하나 적은 녀석에 대한 공비를 나타내겠죠. 즉 일반화시키게 되면 Tm분의 Sn이라는 것은 공비의 n-1제곱의 결과를 무조건 도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동의됐어요? R의 9제곱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R의 9제곱이 지금 잠깐만 10인데 나 어디 틀렸지? 죄송합니다. 여기가 공비가 여기 끝에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죠. 그럼 여기가 최종적인 결론이 약분하면 4가 생기는 거니까 4 곱하기 R의 9제곱이죠. 그래서 R의 9제곱이 미안합니다. 얼마죠?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뭘 나타내냐? 이게 R 9제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원래 첫째 항 분의 1이 되어서 첫째 항의 무조건 제곱이죠. 그래서 A 제곱의 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시 Tn제곱분의 Sn이라는 것은 첫째 항의 제곱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는 결과가 무조건 됩니다. 이거 암기해 놓으시면 나중에 바로 편하게 풀 수 있죠. 한번 연습하면 원래 공비가 2라고 있기 때문에 2의 제곱 4 곱하기 R의 9제곱의 결과가 40이다. 따라서 R의 9제곱의 결과는 10이 될 것이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첫째 항 곱하기 R의 부제곱의 값이 10이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20이다 라는 교훈을 얻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텝 1, 2, 3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차 수열,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또 수능에서는 6월 모의고사 준비를 위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